자,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런데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요거 봐봐.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이거를 미지시료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리고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를 이용하여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를 표준 용액이라 불러요. 네. 자, 이용하여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중화적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농도를 모르는 산 염기의 농도를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알아내자야. 근데 그때 네. 사용하는 표준 용액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실험 도구가 필요해요. 실험기구. 자, 실험기구에 뷰렛이라는 게 있어요. 자, 뷰렛은 표준 용액을 담는 용기야. 자, 그래서 뷰렛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 아주 긴 관이에요. 길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콕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코크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 콕을 열어서 액체를 이 콕을 열면은 똑똑 떨어지겠지. 네. 그래서 이게 액체 처음 부피,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나중 부피, 이 측정하면 이게 사용된 부피를 알잖아. 네. 이런 장치를 뷰렛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표준 용액을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가 필요해요. 근데 삼각 플라스크는 미지 시료하고 지시약을 넣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를 장치를 해. 그래 놓고 여기에 미지 시료하고 지시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액체가 떡 떨어져서 여기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색깔이 변하겠지. 네. 그러면 이 콕을 딱 돌려서 이제 콕을 막는 거야. 그러면 음. 사용된 부피가 측정되잖아.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피펫이에요, 피펫. 자, 피펫은 미지시료 일정량을 채취하는 장치야. 그러니까 미지시료를 우리가 20ml 측정하고 싶어. 그러면 20ml를 재는 또 기구가 필요해. 그게 피펫이란 음. 얘기예요. 그 피펫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긴 가는 관이에요. 이렇게 생겨 있어서 여기에 20ml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표선이 여기에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요 표선까지 딱 맞추면 20ml다라는 뜻이야. 자, 요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중화적정에 필요한 장치예요. 알겠니? 네. 이걸 이용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이식 배웠지? NMV는 N-M-V- 배웠죠? 네. 요 식을 이용해서 농도를 결정하는 게 중화적정이야.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실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자. 다음 장. 그림 나와 있죠? 네. 자,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이야. 그러니까 수산화 나트륨은 농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 봐봐. 피펫으로 HCl 농도를 모르는 염산 용액을 채취하지. 네. 그 다음에 거기다 지시약 한두 방울 떨어뜨렸지. 네. 그 다음에 뷰렛에 표준 용액을 넣었죠. 네. 그리고 나서 중화적정하는 실험, 그 다음에 색깔이 변하면 꼭지를 맞고 나중 부피를 측정하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를 한번 보냐면 3번 봐봐, 3번. 뷰렛에 표준 용액인 NaOH 용액을 넣고 조금 흘려 꼭지 아랫부분에도 용액이 채워지도록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뷰렛은 아까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때 여기 꼭지에 이렇게 여기 호크가 달려 있다 그랬지? 네. 근데 처음에 부피를 이렇게 채웠어. 근데 지금 봐봐. 요 꼭지 요 끝은 비어 있죠? 네. 근데 여기 봐봐. 꼭지를 싹 돌려도 요 액체는 줄어드는데 여기에 한 방울도 안 떨어져. 그치? 왜? 여기까지 채워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 부피를 바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꼭지를 열어. 그래서 한두 방울 흘려 내보내는 거야. 음. 그러고 닫으면은 요 밑에까지 액체가 꽉 채워져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부피를 측정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알겠니? 네. 그리고 나서 NMV는 N-M-V-식으로 계산을 하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 밑에 얘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얘를 가지고 이걸 풀어줄 테니까 봐봐. 거기에서 뭐냐면 식초 속에 아세트산 함량 구하기 나와 있죠? 맞니? 네. 함량 구하기. 자, 이걸 해볼 테니까 봐봐. 첫 번째가 밀도가 1g/ml인 500ml 식초 한 병을 이용할 거예요. 알겠니? 네. 여기서 10ml 채취하여 100ml 플라스크로 100ml로 묽히는 거야. 자, 부피가 10ml를 100ml로 묽혔으니까 농도는 몇 분의 1로 줄어들어? 10분의 1. 10분의 1로 감소하지. 네. 그러니까 식초보다 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분의 1로 묽힌 용액 얼마를 사용했니? 20ml. 20ml를 자,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죠? 네. 자, 넣고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뭐 한두 방울, 두세 방울 이걸 떨어뜨렸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1 몰롱도 NaOH 수용액을 이용할 거예요. 자, 뷰렛에 채웠죠? 네. 뷰렛의 부피를 측정을 했어. 얼마? 처음 부피야, 이게 처음 부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뷰렛의 콕을 열어 반응을 시켜요. 그 다음에 모두 붉은색이 되면 콕을 막아요. 콕을 닫는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 부피를 측정했죠? 네. 부피 측정을 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는 잘 봐, 결과는 NaOH는 0.1 몰롱도짜리 20ml 사용됐다는 얘기지? 네. 이거 실험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두세 번을 반복을 한 거야. 그래서 결과는 요게 20ml 사용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자, 계산할 거야. 자, 10분의 1로 묽힌 식초 농도를 구할 수 있죠? 네. 자, 농도 구하기. 자, 이걸로 구하는 거야. NMV는 N-M-V-예요. 자, 식초 아세트산은 일가산이지. 네. 농도는 얼마인지 모르지. 네. 부피는 20ml 사용됐죠. 양쪽에 밀리리터로 할 거니까 20을 그냥 곱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염기는 일가염기죠. 네. 0.1 몰롱도짜리죠. 네. 얘도 20ml 사용됐다 그랬지. 네. 그러면 식초는 M은 0.1 몰롱도짜리예요. 맞지? 네. 그러면 물튀기 전 식초 농도는 얼마짜리야?
1. 그렇지. 1 몰롱도짜리잖아. 자, 그러면 식초 500ml에 자, 아세트산 몰수는 어떻게 구해? MV가 몰수잖아. 네. 그러면 1 몰롱도 곱하기 0.5리터는 0.5몰이죠. 네. 그러면 역시 똑같아. 식초 500ml에 아세트산 질량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MV 곱하기 확식량이잖아. 네. 요건 1단원에서 배울게요. 그러면 자, 0.5 곱하기 확식량이 60이에요. 그러면 30g 들어있잖아. 네. 아세트산이 30g 들어있어. 그러면 식초 500ml의 질량은 얼마냐?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죠? 네. 그러면 1g/ml에 500ml 곱해. 그럼 500g이잖아. 500g. 네.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 그러므로 함량 구하는 거야. 자, 함량은 500g 중에 30g 30. 들어있잖아. 네. 곱하기 100% 나오잖아. 네. 이 식초는 6% 용액이었구나. 이거 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중화 적정 실험으로부터 농도를 모르는 선염기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중화 적정도 배웠어요. 이제 중화 반응의 마지막 부분. 자,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거기에 중화 반응에 따른 이온수 변화 이렇게 해놨죠. 네. 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내용들이 나와. 잘 봐야 돼. 자, 중화 반응에 따른 이온수 변화.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일가산의 일가염기, 일가산과 일가염기를 이용할 때를 대표적으로 들 거예요. 자, 네. 일가산과 일가염기를 이용한다. 자, 그럴 때 봐봐. 자, 첫 번째 실험은 이렇게 할 거야. 여기에 HCl이 3개가 있는 곳에 NaOH를 첨가를 하면서 반응을 시켜볼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해도 돼. 자, 요 실험은 응용을 하면 돼요. 요 앞에 거를 배운 다음에 응용할 거야. 거꾸로 NaOH가 3개 있는 곳에 HCl을 첨가할 경우도 있겠지? 네. 2개는 해석은 똑같아. 근데 이온의 해석만 달라지면 돼요. 첫 번째 걸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 테니까 봐봐. 자, NaOH를 첨가하기 전에 HCl은 몇 개 녹였니? 3개. HCl 3개 녹였잖아. 그러면 이 속에는 H 플러스가 몇 개 있어? 3개. 3개 있고 Cl 마이너스도 3개 있지. 네. 자, 총 이온수는 6개고 양이온 3개, 음이온 3개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봐봐. NaOH를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OH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H 플러스 하나 없애지. 네. 중화시키면서. 그러면 H 플러스는 몇 개 남아? 2개. 그리고 Cl 마이너스는 여전히 3개. 네. Na 플러스 하나 들어왔지? 네. 물은 하나 생겼지? 네. 지금 요 상태야. 음. 자, 혼합용액은 지금 산성이죠, 여전히. 네. 여기에다가 NaOH를 2개로 집어넣었다고 봐. 그러면 H 플러스는 하나 남고, Cl 마이너스는 여전히 3개, Na 플러스는 2개, H2O는 2개. 맞니? 네. 이것도 여전히 산성이네. 자, 혼합용액이 산성일 때 제일 많은 이온은 누구니? 산성인데요? 어. 지금 2개가 혼합용액이 산성이잖아. 네. 첫 번째 거는 중화 반응이 안 일어났으니까 지금 혼합용액일 때, 두 번째, 세 번째가 산성이지. 네.
이때 일가산과 일가염기에서는 가장 많은 이유는 산의 음이온이 가장 많아. 또 봐, CL-가 제일 많잖아. 네.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중화점이 되는데 세 개를 넣으면은 H 플러스도 안 남고 OH 마이너스도 없고 자, 요 상태가 되지. 네. 중성이야. 중성까지는 이제 양이온 3개, 음이온 3개, 총 이온수는 6개 변함없죠. 네. 자, 물은 3개가 생겼네. 자, 이번엔 4개를 넣었다고요. 그러면 OH-가 하나가 남네. Cl-. 그 다음에 4개 Na+. 물은 여전히 3개. 이렇게 되죠? 네. 아, 그래. 그럼 잘 봐. 그래서 잘 봐야 돼. 네. 자, 이제 중화 반응을 거쳐 혼합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일 때는 가장 많은 이온은 염기의 양이온이 가장 많다. 그치?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우선 요거를 꼭 기억해. 자, 앞으로 문제 풀 때 요게 되게 중요하다. 혼합용액 액성이 산성인 경우는 총이온수 또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수 요거는 산의 이온수와 같아요. 산의 이온수와 같아요. 자, 처음에 산의 이온수는 총 6개죠. 네. H 플러스 3개, Cl 마이너스도 3개. 그러면 양이온 3개, 음이온 3개. 근데 중화 반응까지 봐봐. 중화 반응까지. 자, 근데 이 두 개가 혼합용액의 액성이 산성이야. 산성일 때는 양이온도 3개, 음이온도 3개. 맞죠? 총이온은 6개. 변함없죠? 네.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혼합용액 액성이 염기성인 경우. 총이온수, 양이온, 음이온수는 염기의 이온수와 같아요. 자, 그게 뭐냐면 네 번째 거 봐봐. 네 번째 거. NaOH 4개를 집어넣으면 이제 혼합용액이 염기성이 됐지. 네. 그러면 Na 플러스 4개, OH 마이너스도 4개잖아. 그러면 양이온 4개, 음이온 4개. 거기 봐봐. 양이온 4개, 음이온 4개. 변함없죠? 네. 네, 염기의 이온수와 같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생겨.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네. 만약에 혼합용액 액성이 중성이다. 총이온수, 양이온수는 산 또는 염기의 이온수와 같아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일가산, 일가염기일 때라 그랬어요. 일가산과 일가염기일 때만 이래. 근데 일가산, 이가염기 또는 이가산, 일가염기 이거는 이따가 따지는 방법을 따로 해줄 테니까 봐봐. 자, 여기에서 그래프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 아마 이 그래프는 통합과학에서도 배운 기억이 있을 거야. 이거 첨가하는 부피야. 첨가 부피에 대해서 이온수의 비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고 없다가 증가하는 게 있어. 이 두 그래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공통점은 뭐니? 증가한다는 그 공통점이지? 네. 공통점은 뭐야? 증가니까 뭔가 첨가해 주는 거잖아. 네. 계속 넣어줘야 돼. 그러면 어디에서 골라야 돼? 넣어주는 물질에서 고르면 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 계속 증가하는 건 Na 플러스네. 이런 게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없다가 증가하는 거 여기 보면 OH 마이너스잖아. 네. 그리고 요점이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프 두 개를 또 그릴 수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자, 일정한 게 나오고 있다가 없어지는 이온이 있어. 자, 일정한 이온 봐봐. 왼쪽에서도 Cl-네. 이것도 구경꾼 이온이에요. 이런 경우가. 근데 이게 H 플러스죠? 있다가 없어지는 이온. 네. 여기서도 여기 중화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또 두 개를 더 그릴 수 있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총이온수. Y축이 총이온수로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일정하게 있다가 이렇게 증가하게 돼. 이 점이 중간점이야. 여기도 봐봐. 총이온수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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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이렇게 증가했잖아. 그 다음 역시 첨가 부피에 대해서 생성된 H2O의 수 그래프를 그리면 하나, 둘, 셋 증가하다가 일정해져요. 자, 여기서도 이게 중간점이 되는 거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됐니? 네. 자, 이런 그래프는 일가산, 일가염기일 때만 그러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래프에 이제 이가산에 일가염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잔 말이야. 자, 요거 지운다. 네. 자, 이제 이가산에 이거 봐봐. 이가산에 일가 염기를 집어넣을 경우는 H2SO4하고 ENaOH 이게 중화점이거든. 그럼 잘 봐봐. 이거는 이렇게 되네요. Na2SO4 그 다음에 EH2O. 자, 잘 봐. 요게 처음일 때 봐봐. 이게 처음일 때. 자, 처음일 때야. 네. 자, 처음일 때는 H 플러스는 두 개, SO4 E 마이너스가 한 개지. 네. 세 개지요. 네. 중화점에서 봐봐. 얘는 Na 플러스 두 개, SO4 E 마이너스 세 개죠. 네. 그러면 자, 이거 봐봐. 처음 세 개에서부터 처음부터 중화점까지 이온수는 변할까 안 변할까? 3변이요. 안 변하죠. 세 개에서 세 개. 네. 근데 중화점 이유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더 들어갔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봐. H2SO4 여기에 3개 NaOH를 넣었다고요. 그러면 얘는 Na2SO4 그 다음에 하나의 NaOH 그 다음에 무료 2개 이렇게 생기거든. 그러면 여기는 H 플러스 2개 SO4 E 마이너스 1개 여기 3Na 플러스 3OH 마이너스 여기는 Na 플러스 2개 SO4 E 마이너스 1개 Na 플러스 1개 OH 마이너스 1개 이렇게 되지. 네. 자, 총이연수 봐봐. 이게 처음이야. 이게 처음. 몇 개야? 세 개지요. 3개. 그 다음에 이게 나중이지. 네. 그럼 몇 개야? 5개. 다섯 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중화점 이후에 증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냐면 얘도 아까처럼 선생님이 그려놨던 그림처럼 총이온수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그래프가 나와요. 네. 자, 이가산에 일가염기를 줄 때야. 네. 그치?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따져주면 돼. 그래서 중화점까지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중화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만 따져주면 알 수가 있어. 자, 이해됐니?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반응을 시켰다고 해보자. 자, 일가산에 이가염기를 반응시켰다고 해보자, 이번에는. 그러면 반응은 이 HCl에 자, CaOH2 이게 이가염기니까 이렇게 반응시키면은 CaCl2 플러스 EH2 이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게 처음이야. 이것만 있을 때가 처음. 네. EH 플러스와 ECl 마이너스죠. 이게 중화점이야. 중화점. 그러면 CA 플러스 하나하고 ECl 마이너스. 자, 여긴 4개 있었는데 여긴 3개로 변했지. 네. 감소하죠. 네. 자, 중화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봐. 그 다음에 이 HCl이 있는 곳에 얘 CaClOH2를 2개를 넣었다고 해봐. 그러면 중화 이후잖아.
CaCl2 하나 생겼고 CaOH2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물은 2개 생겼고 이렇게 되거든. 네. 자, 처음이야 이게. EH 플러스하고 ECl 마이너스. 얘는 이게 중화점 이후죠. 중화점 이후. 네. 이후. 그러면 CA 플러스 하나, ECl 마이너스 하나, CA 플러스 또 하나, EOH 마이너스 하나. 그러면 얘 셋, 6개가 되지. 네. 그러면 봐봐. 4개에서 3개로 감소했다가 6개가 되잖아. 그러면 얘네는 총이온 수는 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네. 그래. 그러니까 최대 이온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경향도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중화점까지 일정하다가 증가하느냐, 중화점까지 감소하다 증가하느냐, 요것만 확인하면 몇 가산에 몇 가연기가 반응했구나 이걸 따질 수 있겠지? 네. 그런데 기본은 일가산의 일가염기로 반응시키는 게 기본인데 최근에는 일가산 일가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가산의 이가염기 또는 이가염기의 일가산 이렇게 반응시키는 것들이 있으니까 알아둬요. 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그래프로 나오는 것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농도가 같은 HCl과 NaOH를 이용하는데 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5개 시험관에 자 HCl AQ 50, 15, 20, 25ml 넣고 자 BTB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 각각의 시험관에 NaOH 25, 20, 15, 15ml 첨가 후 온도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색을 비교해보자. 자 이런 문제 하나 있죠? 네.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최민이가 이 그래프에서 또는 이온수가 몇 개인지 안 나와 있을 경우에 가정을 하고 풀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럴 네. 경우에 요거 가지고 이제 푸는 방법을 익혀야 돼. 자 요거 HCl이 같은 농도일 때는 같은 부피로 반응해. 자 5, 10, 15, 20, 25ml를 넣고 각각의 NaOH를 거꾸로 25, 20, 15, 10, 5ml 넣고 자 그러면 얘네는 농도가 같고 그 다음에 일가산 일가염기고 그러면 부피도 같은 부피 반응해야지. 네. 첫 번째 거는 5mm 5mm 반응하겠지. 네. 그러면 마지막 것도 5mm 5mm 반응하지. 네. 근데 총 부피는 30이지. 네. 그러면 봐봐. 총 부피는 30인데 같은 양 반응했으면 온도가 똑같이 올라가지. 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온도가 이만큼 올라갔다 보자. 근데 10mm하고 20mm 넣은 거 봐봐. 총 부피는 30인데 이번에는 반응한 양이 10이 반응하지. 네. 처음 거보다 2배 반응했지. 네. 그 네 번째 것도 어때? 20, 10을 넣어도 10과 10이 반응해. 총 부피는 30으로 똑같은데 반응한 양이 2배 반응했어. 그러면 온도 2배 올라가야지. 네. 온도 2배 올라가요. 그 다음 15, 15 넣으면은 15ml씩이 다 반응하지. 네. 온도 3배 올라가요. 이렇게 변하는 게 이게 온도야. 근데 요 온도가 제일 높은 점이 중화점이에요. 네. 근데 중화점 전에 봐봐. 중화점 전에. 여기는 누가 더 많아? 염기가 많으니까 염기성이 돼야겠지? 네. 그 뒤쪽은 이쪽은 산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BTB의 염기성은 푸른색,
중화점은 자 녹색, 산성에서는 노란색 이렇게 뜨겠네.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전기 전도도는 안 나오지만 전기 전도도는 중화점에서 제일 작아. 이게 전기 전도도에 대한 그림이야. 아, 전기 전도도는 중화점에서는 제일 낮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점을 우리가 가점이라고 해보고 이걸 나점이라고 하고 자, 요 점을 다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가나다에서 있지, 처음이나 가나다에서 이온수는 누구 대 누가 몇 대 몇이냐 이거 눈으로 바로 보여? 안 보이지? 네. 그럴 때는 저걸 따지는 방법은 이온수는 이렇게 따지면 돼. 자, 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을 전부 가로로 나열해보자. 이렇게 OH-까지 있고 생긴 물이 몇 개인지도 보자. 중화점 먼저 따져봐봐. B점. 중화점이니까 얘 15mm, 얘도 15mm 들어간 게 중화점이죠? 네. 자, 중화점은 있지. H 플러스와 OH-가 같게 놓으면 돼요. 그러면 몇 개로 놓을까? 네 멋대로 놓으면 돼요. 왜? 몇 개인지 모르니까. 네. 근데 몇 개로 놓을 거냐 이거를 지금 왼쪽에서 보면 5mm 단위로 변하지. 네. 그러면 5mm에 맞게 개수를 정하는 게 쉬워. 그럼 5mm당 하나씩이 있다라고 해보자. 네. 그럼 5mm당 하나씩이면 15mm니까 3개씩이 있는 세 개. 거죠? 네. 그러면 물은 3개가 만들어져. 왜냐면 이게 3개가 없어지거든. 네. 그러면 딱 보이잖아 이제. Na 플러스와 Cl-는 1대1로 존재하네. 그치? 네. 그 다음에 A점 봐봐 A점. 얘는 5mm잖아. 얘는 25mm고 그러면 하나하나 얘는 5개 있는 셈이니? 네. 그래 그러면 얘 하나 없애고 얘가 4개 남잖아. 그럼 물은 하나 생겼네. 그리고 봐봐 이온은 Cl-, Na 플러스 OH-는 1대5 대 4구나. 눈으로 바로 보이죠? 네. 자 요게 20mm 얘는 10mm 그러면 20mm니까 4개 얘는 2개 그러면 얘는 2개 아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가 1대 2대 1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네. 문제를 풀 때 요렇게 풀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아. 알겠지? 또는 네. 이제 선생님은 여기에서는 개수가 안 정해져 있고 농도하고 부피 농도가 없기 때문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데 문제에서 있지. A 몰농도짜리 뭐 10ml 그러잖아. 그러면은 HCl이다. 그러면 H 플러스는 몇 개 있는 셈이니? MV가 몰수잖아. 네. 그러면 A에다가 곱하기 10을 1000으로 나누면은 이게 몰수야. 이게 개수거든. 네. 그러면 OH-가 또 몇 개냐? 이거 그러면은 요놈하고 OH-가 있으면 더하거나 빼면은 남은 개수가 나오지. 네. 그 개수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요 문제도 푸는 방법을 배워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중화 반응이 끝났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어? 끝났습니다.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또 들어가 봅시다. 4단원에 하나하나. 자, 여기 들어가자. 자, 산화와 환원에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잔 말이야. 자, 첫 번째 네. 산화. 산화는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O의 화살표 위로 플러스. 두 번째 환원은 H 화살표 아래로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 봤단 말이야. 네. 자, 여기에는 뜻이 몇 개가 있냐면 4개의 뜻이 들어가요. 가장 미개한 산화환원의 뜻 중에 O는 산소예요.
자, 산소와 결합, O와 결합. 이거를 산화라고 하고, 환원은 수소와 결합. 이거를 환원이라고 부를 수 있어. 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 산소와 결합하는 게 산화하면은 산소를 잃는 게 뭐가 되겠어? 환원. 환원이죠. 그래서 네. O를 잃음. 그 다음에 여기는 H를 잃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네. 맞아요. 이렇게 산화하는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가장 미개한 거야, 미개한 거. 네. 근데 세 번째, 플러스가 되려면 무엇을 잃어야 돼? 전자. 맞아요. 전자를 잃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려면 전자를 얻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네. 그 다음 네 번째, 뭔가 증가하고 있지? 네. 그걸 산화수라고 불러요. 산화수 증가. 얘는 산화는 산화수 감소. 이렇게 산화하는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게 산화하는의 정의예요. 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반드시 어떻게 일어난다? 음식. 동시에 함께 일어난다. 이 세상 모든 반응 중에 산화 반응만 일어나거나 환원 반응만 일어나는 반응은 없어요. 네. 반드시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된 물질이 있으면 환원된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치? 네. 자, 그러면 최민아, 자, 소화제는 무슨 역할을 하지? 소화기요? 소화제. 아, 소화제. 소화제.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 소화가 안 돼. 소화제는 무슨 역할을 해? 뭐야? 소화시키는 역할을 네. 하지. 소화제 자체가 소화되는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우리가 네. 음식이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제는 음식을 소화시키지. 네. 그래. 그러면 산화제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산화를 산화를. 도와주는? 그래. 산화를 도와준다. 산화를 시킨다. 자신은 네.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자신은 환원돼야지. 환원? 동시성에 아, 의해서. 네. 나는 쟤를 산화시킬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자,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 산화제야. 네. 그러려면 동시성에 의해 나는 환원이 돼야 돼. 이런 물질을 음. 있지. 산화력이 세다,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산화제는 산화력이 큰 거야. 그러면 소화제는 소화력이 클수록 좋은 소화제 아니야. 네. 맞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원제는 거꾸로 또 이렇게 얘기하겠네. 환원제 자신은 뭐가 되는 거야? 산화? 산화. 그리고 남을 환원시키는? 맞아요. 환원시키는 물질. 자, 이런 물질을 우리는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요 반응을 화학 반응을 딱 보고 이거 산화하는 반응인걸?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편하겠다. 네. 그래, 화학 반응을 보고 무조건 반드시 산화 환원인 반응이 있어요. 음. 환원인 반응이야. 그거는 화학 반응식에 뭐가 있으면 되냐면 호던수 물질이 있어요. 호던수 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야. 자, 호던수 물질이 있다. 호던수 물질이 뭐가 호던수 물질이었지? 호던수 물질이 뭐야? 한 종류 원소로 이루어진 아, 물질. 한 종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네. 자, 이런 게 다 호던수 물질이잖아. Fe, Al,
CU 이런 거 다 고단수 물질 아니야? 네. 이런 물질이 반응식에 있으면 무조건 산화환원이야. 볼 거 음, 없어. 100% 산화환원이야. 네. 근데 산화환원이 아닌 대표적 반응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반응에는 첫 번째가 이온 간의 반응이야. 자, 이온 간의 반응은 자, 이온끼리 결합할 수 있지. 네. 그리고 이온으로 분리될 수도 있죠. 물에 녹아서. 네. 이걸 우리는 이온화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앙금 생성 반응도 이온끼리의 반응이에요. 음, 대부분이. 이런 거는 대표적인 산화환원이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네. 번째가 산과 연계 반응. 우리 배웠잖아. 중화 반응이잖아. 네. 중화 반응은 대표적으로 산연계 반응이 아니다. 알겠니? 네. 그러면 요걸 예를 화학 반응식으로 들어볼 테니까 봐봐. 나트륨하고 염소가 반응해서 이 NaCl이 됐다.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냐? 아니요. 뭐가 아니야, 맞지? 네. 바보야. 포도연소 물질 앞에 안 보여? 아, 이거 다 포도연소 물질이잖아. 네. 무조건 100% 산화하는 반응이라 그랬는데 뭘 아니야, 아니긴. 근데 이런 거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NaCl이 됐다든지 네. NaCl을 물에다 녹였더니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또는 석회수에 CO2가 들어가면 부역해진다. 맞니? 네. 이런 거 또는 HCl에다가 NaOH를 집어넣었더니 NaCl하고 H2가 생겼어. 이런 거는 산화반응이 아니란 말이야. 네. 왜? 대표적으로 아닌 반응이잖아. 네. 아니다. 응.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을 쉽게 알아낼 수도 있다고. 음, 화학 반응식에 호단수 물질이 있으면은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야. 100%. 네. 알겠니? 네. 필요한 거 요거까지 해서 우선 적어놓고 그 밑에 오늘은 자 구리의 반응까지 산화하는을 따지는 걸 배울 거예요. 됐나? 네. 네, 요거 지운다. 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을 먼저 따져보자고.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 제일 첫 번째가 금속의 재련이에요. 가장 잘 나오는 형태야. 자, 철의 재련. 자, 철의 재련 우리 일단은 맨 앞에서 배운 게 이제 의식주 발달과 그쵸? 네. 화학 배우면서 주거 활동 우리 주거 시설이 화학이 굉장히 발달을 준 게 바로 이 철의 재련이었잖아. 네. 자, 철의 재련을 하기 위해서 철광석이 이 용광로 속에 자, 용광로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용광로에 철광석을 집어넣어. 철광석은 녹이에요. 녹. Fe2O3. 그 다음에 여기에 코크스도 집어넣어. 코크스가 탄소가루야. 그 음, 다음에 뜨거운 열풍. 공기예요, 공기. O2하고 N2를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거든. 이걸 넣고 가열을 해. 물론 이제 더 정확히는 여기다가 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석회석도 집어넣고 같이 가열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제 여기에서는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봐. 자 코크스를 집어넣었지. 네. 거기에 산소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돼. 얘 봐봐 얘. 얘가 이렇게 되면서 누구와 결합했니?
산소와 결합했어요. 그러면 산화된 거지? 네. 그래. 그러면 동시성에 의해서 산소는 뭐가 됐다고 해야 돼? 환원됐다. 환원됐다고. 근데 산화하니까 얘는 환원제죠? 네. 얘는 산화제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일산화탄소는 있지 불완전 연소 때문에 생기거든.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속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야. 용광로 속에. 음. 부족하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충분하면 완전 연소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이 일산화탄소는 있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환원력이 매우 커요. 그러면 환원력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남을 환원시키려는 힘이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 철광석하고 자, 이 반응 완결시키는 거 봐봐. Fe2O3에서 O가 3개지. 네. 그러면 CO를 3개를 반응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Fe 플러스 3CO2 이렇게 될 때 얘 봐봐 얘. 뭐를 잃었니? 산소를 잃었어요. 봐봐 환원됐잖아 얘가. 네. 그리고 얘는 산소 하나 더 결합했지. 네. 산화됐겠지. 이게 바로 이 금속에 재련할 때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산화하는 반응이란 말이야. 자 여기 봐봐 여기 이 반응에서도 호돈수 물질 보여?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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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돈수 물질이잖아. 네. 그래, 반응식에 호돈수 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100% 산화하는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리의 반응을 배울 거예요. 역시 이것도 금속의 반응이야. 자, 그러면 불꽃을 한번 배워보자. 우리가 불꽃을 보면 이렇게 불꽃은 두 개로 있거든. 이걸 겉불꽃이라 불러. 자, 겉불꽃에 붉은색 구리를 넣고 가열하잖아. 그럼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자, 이거 붉은색이야. 근데 이게 검은색으로. 음. 그래서 얘 입장에선 이렇게 되면서 산소와 결합하니까 산화가 된 거지. 네. 근데 얘 입장에서는 환원이 됐다라고 해요. 이게 겉불꽃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 근데 속불꽃에서는 자 붉은색 구리가 겉불꽃에서는 검은색 산화구리가 됐는데 검은색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넣고 가열하잖아.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어떤 반응식은 두 가지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거 봐봐. 이렇게 쓴 반응도 나와. 얘는 산소 잃었으니까 환원이죠. 네. 근데 얘 입장에서는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죠. 네. 자, 이런 반응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반응은 이 반응을 쓰기도 한다. 자, 그래도 역시 이렇게 되면서 얘는 환원이 되는 거고 얘는 산화가 되는 거지. 네. 이런 반응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써도 상관없어. 자,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야. 산화구리가 환원이 되잖아. 붉은색으로 음. 다시. 맞니? 네. 자, 우리가 이걸 실험으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실험으로 이런 실험을 또 할 수 있어. 자, 실험으로 이걸 배워보자. 이런 시험관에 고무마개를 막고 여기에다가 C 탄소가루하고 자, CuO 가루를 넣고 가열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관을 꼽아서 유리관 바깥에 시험 이 비커에다가 석회석을 넣어줄 거예요. 석회수를. 자, 석회수를 담아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관 속에서는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네. 자, 거기에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거기에 호돈수 물질이 있잖아. 탄소가루. 네. 여기선 이 반응이 일어나요.
옆에서 써줬던 반응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 자, 이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시험관 속에서 CO2가 발생하지. 네. 이 CO2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지. 네. 비커 속에서는 뿌옇게 흐려져요. 자, 이 반응은 산화환원이 아니라 그랬죠? 네. 아니다. 이거 앙금 생성이에요. 이온 간의 반응이거든. 그러면 어떤 반응이냐면 석회수가 요거예요. CaOH2가 석회수. 요게 CO2가 들어가면서 CaCO3가 흰색 앙금으로 생겨. 자, 이 반응 봐봐. 여기 포도수분증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 얘는 산화환원이 아니란 말이야. 앙금 생성은. 네. 됐냐?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